이후 범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인트 피터스 대학의 박경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요즘 매주 이제 범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야겠나요? 네네. 예. 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처음 그 요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을 찾아보는데 이것이 타고나는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그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냐 이런 네. 얘기를 했다가 네. 인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좀 더 생물학적인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었는지 그걸 먼저 좀 정리해 보고 갈까요? 네.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었던 이야기 잠깐 짧게 요약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내 추어냐 너 추어냐, 뭐 이제 뭐 타고난 거냐 아니면 음. 뭐 길러진 것이냐, 요런 논쟁이 있었고, 네. 그런 논쟁들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패밀리들을 연구했던 가족력을 연구했던 그런 연구들, 뭐 음. 입양아들을 뭐 네. 연구했던 연구들, 그리고 쌍둥이들 연구했던 연구들, 뭐 요런 것들을 쭉 둘러봤었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좀 '타고 태어나는 영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다.' 뭐 요런 음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요런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이제 그 배경에는,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 네. 사람의 행동이 오로지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 또 음.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는 네. 이제 그런 논의가 또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자유의지 이외에도 다른 요인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쪽은 생물학적인 요인에서 오고, 네. 또 다른 한쪽은 이제 사회학적인 요인, 뭐 음. 아니면 가정적인 환경이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 온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제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을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좀 그쵸. 시간이 많이 지나가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제 봤었던 것이 뭐 이런저런 예전에 좀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뭐 크기가 어떻고 그쵸. 뭐 모양이 머리 어떻게 크기에 생겼고. 따라 뭐 사람의 코의 크기라고 그러셨나요? 네. 예. 그렇게 따라 그럴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도 네. 있었고 그리고 네. 현대 최근의 추세는 어떤지까지도 봤던 것 같은데 그게 네. 뭐였죠?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 그래서 예. 뭐 염색체가 이제 XY 아. 염색체, XY, Y 맞아. 염색체는 어떠냐, 뭐 요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어. 신경 전달 물질, 네.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랬었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네. 얘기도 했었고. 네. 예. 예. 그래서 뭐 사랑을 하게 되면 뭐 호르몬이 어떻게 증가되고 감소되고, 뭐 음. 요런 얘기까지 네.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고거 이외에 뭐 다른 것들은 또 없느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뇌에 대한 연구까지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호르몬도 물론 이제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네. 사람에 따라서는 뇌에 어떤 데미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이 더 발달되거나, 아니면 음음. 뭐 더 못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범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런 연구는 이런 쪽으로다가 학자들이 관심을 돌리게 된 것은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요? 그 사건은 이제 어찌 보면 최초의 학내 총기 음. 난사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 그런 사건인데, 네.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저희 범죄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찰스 휘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966년 8월 1일에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 학교에서 30층 높이의 시계탑에 올라갑니다. 이제 많은 오. 총과 뭐 조준경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탄약들도 잔뜩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올라가서 그 위에서 조준 사격을 합니다. 그냥 뭐 어. 이렇게 뭐 난사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높은 데 예, 있으니까. 조준해서, 그래서 이제 아 사격을 진짜 했는데, 잔인하네요. 잔인하죠. 굉장히 예. 잔인하고, 이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무려 어. 1 시간 반 넘는 시간 동안 완전히 학교는 이제 뭐 아수라장이 됐죠. 당연하죠. 예. 어디서 총소리가 나는데 도대체 처음에는 이제 어디서 나는지도 몰랐을 테고,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숨어 있다가 또 음.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막 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위에서 이제 또 조준해 가지고 아. 쏘고, 그래서 15명이 사망을 이야 했고요. 그리고 세상에. 31명은
이제 부상을 당한 그런 아이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찰스 휘트만이라는 사람은 근데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생활해 왔던 여러 가지 면들을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요? 꽤 모범적인 그런 학생이었고 그 학교 학생이었어요? 어 이 학교 학생이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음. 정확하지 않은데 어 그전에 예비역 해병이었습니다. 해병 음. 대원이었고 모범적인 군인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이제 복학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 그래서 고 학교의 학생일 수도 있겠는데 그 네네. 부분은 제가 정확하지 않네요. 네. 근데 이제 IQ가 굉장히 높았어요. 6살 때 IQ 검사를 했는데 134 점이 나왔어요. 우와. 그러니까 뭐 좀 나이 좀 있는 그러네. 학생들, 고등학생 이상 예. 되는 뭐 이제 학생들이 봐도 130점 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렇죠. 6살 때 136 점이 이야. 넘었으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머리가 좋은 거죠. 학생이었고 네. 네. 근데 요 8월 1일 날 요 범행이 있었는데 그 전날 뭐 7월 31일 7월 31 일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고 밤입니다. 8월 1 일로 넘어가는 그 음. 밤인데 자기 아내와 엄마를 또 살해를 합니다. 살해를 하고 아 결혼을 먼저 한 상태군요. 네네. 먼저 살해를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유언을 뭐 많이 노트를 쓰고 뭐 해 가지고 유언이 많이 남겨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인데 그 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았을 때 너무 고통을 느낄 것이다. 예. 그것이 걱정이 돼서 뭐 죽인다." 뭐 이런 아 식의 그래서 아내와 네네. 어머니를 죽인다. 네. 이제 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러네요. 이야기지만 나름대로는 뭐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그런 논리가 있었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뭐 근데 굉장히 태연했습니다. 마치 무슨 사이코패스처럼 아. 어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쪽지 같은 것도 남겨 놓기도 해요. 뭐 "미안하다." 내지는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야기를 써 놓기도 하고 음.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다음 날에는 이제 자기가 그 직접 총기상에 다 들러 가지고 돈을 주고 사고 사서. 그리고 이 탄약하고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이걸 수레에 어. 담아 가지고 끌고 올라가요. 와. 중간에 이제 뭐 제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 그 사람들도 역시 총에 맞고 어. 어떤 뭐 일부 사람은 뭐 다행히 살아남기는 했습니다마는 예. 어쨌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이제 그 옥상에 이제 들어오는 그 진입문을 이제 뭐 다른 이제 가구를 이용해서 이제 뭐 막아 놓고 거기서부터 음음. 조준 사격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이제 현장에서 사살이 됩니다. 예, 사살이 음. 되고 이제 그가 쭉 적어 놨던 여러 이제 노트 같은 걸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죠. 이제 네. 그런 노트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찰스 휘트만이 한 1년 전부터 두통을 호소했어요. 네. "머리가 음. 아프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의사들도 만나 보고 뭐 했었는데 그 의사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정신과 의사를 너가 만나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권유도 했고 어떤 그러면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어떤 원인 같은 걸 찾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네. 네. 계속 두통이 오고 또 자기가 정말 이 실제 저질렀던 범행인 그 시계탑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총을 쏘는 그런 환상 같은 것이 보인다. 아 그걸 이런 미리 이야기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구나.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정신과 의사를 네. 만나서 이제 이런 자기의 어떤 폭력 어. 충동에 대해서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고 본인도 아주 힘들어했었던 것 같아요, 음.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유서에는 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죽고 나면 그러면 내가 정신병이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부검을 해 달라." 뭐 요런 어. 내용까지 여기에 이제 또 정신병을 근데 부검을 담겨져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어 뭐 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봐 달라는 거였나? 네. 그렇죠. 하긴 60 년대니까 정밀한 검사를 살아있을 때 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요? 네.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태스크포스가 이제 예. 이제 꾸려지고 직접 이제 그 사람의 뇌를 이제 음. 관찰을 합니다. 네. 관찰을 해 보니까 편도체 쪽에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오. 종양이 굉장히 커요. 거의 골프공 크기만한 그런 종양이 진짜요?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사실 뇌과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제 그 팀에서는 이 종양이 그가 스스로 자기의 감정과 네.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네. 이유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아. 그런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고요. 그렇지만 이 뇌종양하고 그 휘트먼의 행동 사이에 어떤 음. 명확한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애매한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당시에 이제 뇌과학의 발전 정도로 봤을 음음. 때는 사실 어떤 그 정도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그랬겠네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예. '아 그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뇌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해서 음. 이제 뇌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던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죠. 예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인제 그 사건을 계기로 네. 아 이렇게 혹시 뇌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음흠. 종양이라든가 그러면 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것이 범죄와 연결이 될 수도 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네. 그 뒤로부터 제대로 된 뇌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나 그래서 이제 나오고 뭐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이제까지 이제 축적된 어떤 그런 음. 지식을 견주어서 이제 한번 그 상황을 다시 돌이켜 보자면 편도체는 기억과 의사결정 그리고 음. 감정 반응 예를 들면 아. 공포, 불안 그리고 또 공격성도 같이 포함되고요. 음. 요런 것들을 이제 관장하는 어떤 뇌의 이제 기관입니다. 그렇구나. 전두엽은 이제 요 앞부분이죠. 이제 전두엽 예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 찰스 휘트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관장하고 있고요. 측두엽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 조절과 이제 예. 기억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 부분들마다 어떤 더 많은 기능이 있죠. 그렇겠죠. 더 나눠져 필요한 어떤 있으니까. 기능들이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음. 그쪽에 어떤 데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데미지가 음. 어떤 이 범죄를 저지를 어떤 행동에 네. 대한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아 그런 것들이 그래서 뇌에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예. 그러면 뇌 그거 외에 꼭 종양은 아니어도 뇌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음. 선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음. 후천적일 수도 있고 음. 어떤 뇌의 어떤 일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 작동되지 않는 그 기능으로 인해서 네.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음. 또는 이제 충동이나 자기의 욕망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범죄와 연관이 될 수 그런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폭력적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건 물론 아니지만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네. 연구까지가 왔다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좀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 보자면 이제 뇌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네. 예 뇌파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의 뇌파와 사이코패스의 네. 뇌파가 쪼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뇌파에는 이제 델타파라고 해서 수면 뇌파라 그래요. 이제 자고 있을 때 나오는 뇌파가 예예예. 있고 세타라고 해서 좀 졸릴 때 예. 좀 잠이 좀 막 깨려고 할 때 나오는 이제 뇌파가 세타 뇌파고 그다음에 낮은 레벨의 각성 상태. 그러니까 이제 깨어 있긴 하지만 약간 좀 집중도가 떨어진다든지 약간 뭐 졸리다든지 요 그럴 음. 때 많이 나오는 이제 파가 이제 알파파고요. 음. 그다음에 제대로 이제 완전히 이제 개운하고 아주 잘 깨어져 있는 공부 열심히 할 때 그냥 공부가 막 너무 잘 돼요. 막 이렇게 예예. 이제 나오는 이제 뇌파가 이제 베타파인데 예.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세타파의 활동이 왕성하다고 합니다. 이 세타파는 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졸릴 때 음. 뭔가 지금 약간 몽롱한 그런 운동한 상태.
그러니까 약간 판단력도 좀 흐려지고 그러니까 늘 몽롱하다는 뜻인가요? 일반인의 비해서. 어떤 그 상황에 견주어 봤을 때는 어. 약간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 그렇게 느끼겠느냐 뭐 요것은 조금 음음음.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네네. 이제 뇌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동이잖아요. 예예. 뇌에서 나오는 어떤 전기 파동인데 이 파동이 어떤 그런 비슷한 일반 사람들이 약간 졸릴 때 나타나는 그런 음. 파동과 비슷한 파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 사이코패스 음. 타고 태어난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약간 일반인에 비해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 음. 않겠느냐라고 그렇군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알파파의 그 활동도 조금 저조하다고 해요. 알파파 자체도 이제 약간 낮은 레벨의 그 각성 상태이긴 하지만 음. 그거조차도 이제 저조한데 정상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파와 베타파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죠. 음. 이제 잘 깨어져 있고 뭐 잘 때가 아니면 깨어 네. 있을 때는 당연히 예. 물론 이제 오후에 밥 먹고 졸릴 때는 좀 다른 이야기가 그렇기는 되겠습니다마는 하겠죠. 정말 네. 그렇게 좀 뇌파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네 예. 네. 물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가 어떤 범죄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봤을 때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어. 그러니까 요것은 좀 달리 이야기하자면 음. 이제 뭐 뇌파가 뭐 그래서 그러면 무슨 뭐 세타파가 활동이 뭐 왕성하고 뭐 그러면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이제 단정 짓기보다는 음음. 이 사람들의 뇌의 어떤 뇌의 작용은 음. 일반인의 뇌의 작용과 좀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네.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사이코패스 이야기를 했는데 사이코패스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는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또 있어요. 달라요? 예, 약간 다릅니다. 어떤 오. 차이가 있냐면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예.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예. 상대방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선천적인 경우에 이제 아. 사이코패스라고 하고요. 사이코패스. 이제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는 뭐 그냥 정상으로 태어났지만 예. 자라는 환경에 의해서 자기 아. 스스로 자꾸 이제 그런 쪽의 생각이 더 많이 이렇게 들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뭐 이런 것이 잘 안 안 되는 되고. 그런 사회적으로 약간 격리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래 있다 보면 내지는 사회관계가 너무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음.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경향을 이제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그 분 차이가 약간 차이가 있군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뇌파 얘기는 이제 사이코패스의 이야기였고 태어나는. 예.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리라고 제가 다를 생각이 수도 있고. 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이런 연구들이 뭐 어떤 범죄를 예방하고 뭐 형량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사람들은 궁금한 거죠. '왜 누구는 범죄를 저지르고 누구는 그렇지 않을까? 네. 도대체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지르게끔 만드는 그 원인은 그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하다가 '그 안에는 그럼 뭐였을까?'라 해서 이제 네. 뇌파 네. 뭐 여러 가지 원인들 그게 궁금해서 한 연구였군요. 저는 이제 물론 예. 예. 다 이제 궁금한 예.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자꾸 파헤치는 이유는 예. 결국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 근본 방향 설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음. 선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큰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는 음.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인을 모르면서 대책을 막 그렇긴 내놓을 수는 하네요. 없으니까. 그럼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원인을 생물학적인 원인이 정말 밝혀지고 어떤 공통된 원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치료제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당연한 예.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뭐 쪼끔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죠. 음. "너는 이런 약을 먹어야 돼." 뭐 이런 건 좀 하지만 저희가 쉽게 보면은 이제 자살을 아. 예방하고 자살을 어 막는 데 있어서 그럴 네 때도 정신과 의사의 어떤 상담이나 뭐 이런 음.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견해가 꼭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아주 간단하다고 해요. 뭐 알약 하나 음. 정도로 그래요? 충분히 자살을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까지 도움을 받지 못해서 자살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울한데 이게 '내가 지금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쉽게 얘기해서 아주 쉽게는 그냥 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네. 이제 뭐 사 먹을 수 있는 뭐 그렇게까지. 항우울제라든지 요런 것들을 뭐 복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좀 요즘 너무 좀 우울해. 그리고 정말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괴로워. 그렇다고 한다면 아 정말로 한번 정신과 의사나 음. 아니면 이런 상담을 받아 받아올 보신다고 수도 있고. 한다면 훨씬 더 다른 그런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사람의 뇌라는 것,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그 호르몬이나 아니면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뇌의 어떤 그런 작용들에 따라서 또 이제 바뀔 수도 있는 음.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이런 뭐 약물로 하나로 왔다 그렇게는 갔다 뭐 하는 예 한다 이렇게 뭐 그렇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러게요.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 어떤 해결책이 더 점점 더 과학이 발전하고 연구가 더 지속이 된다면 뭔가 나오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하네요 진짜. 네네. 쪼끔 더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먹는 음식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음식도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번 했어요, 교도소에서. 예. 폭력 이제 그 수감자들이 폭력범 수감자들이 많은 곳에서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여 봤습니다. 어 그랬더니 폭력성이 높아지죠. 현저히 떨어졌더라. 진짜요? 네네. 우린 밥 안 먹으면 화나는데.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요? 네. 아마 밥 안 먹으면 화가 난다라고 해서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네. 탄수화물을 오히려 줄이니까 예. 범죄도 좀 줄었다. 예. 어찌 보면 이제 폭력성도. 네네. 어찌 보면 이제 좀 건강한 음식을 이제 많이 음. 섭취하는 것이 또 어찌 보면은 저희들의 어떤 호르몬 그런 것도 작용이라든지 뭐 중요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좋은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담배를 피우면 네. 이제 독성 물질에 저희가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예. 담배나 이런 것들이 또 몸에 해롭다는 것도 잘 알잖아요. 담배뿐만이 아니라도 또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역시 이제 예. 범죄에 좀 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좀 높이는 데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음. 연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굳이 결론을 내리자면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부분은 없는지 음. 잘 이렇게 살펴보고 또는 이제 산모부터 영양이라든지 아니면 독성 음.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되는 어떤 그런 그렇지 상황들을 좀 많이 않게끔. 좀 줄인다든지 음. 뭐 그리고 또 뭐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경우는 좀 특수 교육을 통해서 네. 좀 더 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예. 좀 더 이제 발 좀 보완해서 예예. 선한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게 또 그 범죄학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네. 교수님께서 또 이쪽으로 굉장히 전문가가 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런 범죄 원인들, 생물학적 원인에 대해서 쭉 네. 살펴봤는데 인제 생물학적 원인은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뭐 현재까지는 그런 이렇습니다마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뭐 감히 예견을 하자면 예. 향후 향후는 어찌 보면 정말 DNA 네. 쪽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어.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는 워낙에 그 아주 이제 광범위한 양의 네. 그리고 소스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들이 지금 갖춰져 있고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이용 또는 활용해서 네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음. 부분들까지도 가고 있고 저도 지금 몇 개인적으로 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서 어. 활용해서 어 재범률을 어. 예측하는 어떤 그런 연구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
이제 뭐 더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활용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과 범위는 어디까지냐. 음. 형평성은 어디까지냐. 뭐 요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같이 필요하겠죠. 그렇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네, 이제는 사회 사회적 요인, 쪽으로 사회적 요인, 우리가 넘어가도록 환경에 하겠습니다.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네. 범죄는 네. 이쪽으로 네. 해서 다음 주에는 그과 관련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인트 피터스 대학의 박경아 범죄학 교수님이었습니다.